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913만원이고요. 플러스 10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어제 제가 점심 약속이 있어서 나갔다가 들어와서 어제 시장 분위기 파악을 잘 못했었고요. 일단 풀베팅으로 넘어왔는데 이 운이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미증시가 급반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국내 증시 끝날 때쯤에 나스닥 선물이 어제 제가 방송할 때만 해도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한 1.5% 정도로 많이 빠지고 있었는데요. 이게 장이 열리고 나서 급반등 모습이 나와가지고요 상승해 버렸습니다. 그것도 꽤 많이 상승해 버렸습니다. 나스닥 볼게요. 분봉을 한번 볼까요? 꾸준하게 계속 밀어 올렸네요. 꾸준하게 해서 나스닥이 한 2%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줄 거 놓고 요 정도 선는 지지를 받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단기 바닥으로 찍고 방향을 돌릴 것 같다. 그렇게 하고 제가 3일 동안 풀배팅을 했었죠. 어제 풀배팅 3일차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900만원치를 다 배팅을, 종목을 매수를 하고 넘어왔는데요. 어쨌거나 어제 이 급반등 모습이 나와가지고, 그나마 좀 다행이었습니다. 이게 어제 장중에만 해도 국내 증시가 무너질 것 같아 상당한 불안감이었었는데요. 그걸 회복을 하고, 미증시가 상승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 출발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풀배팅이기 때문에 오늘 나쁘지 않았어요, 출발이.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이게 차트가 자꾸 확대가 되어 버리네요. 3분봉입니다. 아침에 갭으로 떠가지고 잘 움직였었어요. 그 나름대로 선방을 했는데 여기쯤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쭉 흘러내려 가지고 이 상승폭을 다 반납해 버렸습니다. 거의 제 기억에 이게 한 2% 가까이 올라갔었던가 했는데요. 꽤 상승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거 많이 했었는데 코스닥 지수가 여기서부터 밀리기 시작해갖고 장 끝날 때까지 계속 밀어버렸습니다. 쭉 밀려가지고 플러스 0.18이니까 거의 보합권까지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때 내려올 때 요때 또 마찬가지로 어제처럼 미국 선물지수가 하락폭을 키우면서 미국 선물지수가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이 한 마이너스 1.2 정도 되거든요. 어제 장 때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국내 증시가 진행될 동안에 미국 선물 지수가 많이 빠져가지고 국내 증시가 어제 많이 빠졌었죠. 쭉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그나마 횡보하는 모습으로 잘 버티고 있다가 여기쯤에서부터 미국 선물 지수가 꺾여서 내려오면서 쭉 따라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플러스 0.18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증시가 반등을 한 2%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미국 선물지수가 다시 빠지면서 음봉으로 밀려버리니까요 모양이 더 안 좋아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갭을 안 뜨고 차라리 그냥 양봉으로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와야 좋은데 이건 갭으로 떠가지고 뒤로 밀리는 음봉으로 밀려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그런 어떤 안 좋은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지수가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한 1.2 정도로 하락하고 있어가지고 이 분위기가 안 좋긴 한데 막상 미증시가 급락할 것 같지는 또 않습니다. 장이 열려봐야 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조그마한 뉴스 하나에도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변화가 워낙 심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인해서 미증시가 끝나봐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선물 지수가 한 1.2% 정도 빠지면 저녁에 미증시가 좀 하락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은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 장중에 마이너스 1.5 정도로 나스닥 선물이 하락하고 있다가 막상 장은 시장이 열리고 나서 플러스 2%로 마감하는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코스닥이 일봉상으로 봤을 때 모양은 안 좋지만 이것도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끝나봐야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내일 금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에다가 마지막 날이라서 일단은 내일은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매도하려는 그런 압박을 좀 느낄 것 같은 그런 약간 불안감을 느끼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제가 매매한 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풀배팅으로 넘어왔었죠. 인탑스, 유신, 한미글로벌, 그린케미칼, 태경비케 이렇게 넘어왔는데 좀 아쉬웠던 거는 제가 300만원치 보유하고 있었던 인탑스가 오늘 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수익이 좀 작았었고요. 한미글로벌이 오늘 조금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다가 좀 뒤로 밀렸고, 그리고 대체로 다 제가 가지고 있던 종목들이 아침에 좋았습니다. 그린케미칼도 갭으로 떴는데 이게 또 눌려버렸고, 인탑스가 좀 약했습니다. 거의 뭐 3분봉인데요. 아침에 갭 떴다가 바로 눌러가지고 하락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수익이 확 줄어들어 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고요. 그 다음 이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 지수가 쭉 꺾여 내려가는 이 부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괜찮았었어요. 제가 한미글로벌 한 300만원치 매수하고 인탑스 비중 줄이고 한미글로벌 추가 매수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 30만원 정도 플러스 나 있었습니다. 요때쯤에. 근데 이게 쭉 흘러내리면서 전체적으로 수익이 확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그냥 지금 보시면 이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도 여기서 그냥 쫙 빠져버렸거든요. 요것도 참 좀 괘씸했던 게 뭐냐면 잘 가고 있었는데 요때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미글로벌이 종목 뉴스가 딱 나와가지고 뭐가 나왔냐면 사우디 왕세자 빈 살만인가 사우디 왕세자가 지금 어떤 실권을 잡는 그런 뉴스가 어제부터 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주로 한미글로벌이 상승하고 있다. 이 뉴스가 딱 떴는데 그 뉴스 뜨고 나서 갑자기 그냥 확 움직임이 발생을 하면서 뒤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뉴스가 오히려 지금 독이 돼버렸습니다. 가만히 놔뒀으면 좀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이 나왔을 건데 네옴시티 관련해서 한미글로벌이 주목받고 있다, 뭐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여기서 갑자기 이제 단타들이 확 몰려들어가지고요. 이 단타가 들어와서 쫙 밀어올리니까 여기서 확 털어버린 것 같아요. 털어서 뒤로 쭉 밀려버렸습니다. 이 물린 사람들이 이제 또 전부 다 물려가 손절하면서 뒤로 빠졌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여기서 밀릴 때 일단 다 정리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종목을 지수 무너질 때 여기서 이렇게 밀려 내려갈 때 이때 전부 다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빠지기 전에는 요때쯤에는 한 플러스 25만원 정도 수익이 나고 있었거든요. 뭐 30만원 났다가 25만원 났다가 그래가 야 오늘 뭐처럼 한 30만원 벌겠네 이러고 있었는데 지수가 여기서 밀리는 모습이 나오면서 얘도 또 확 빠져버려 가지고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종목들이 급격하게 쭉 흘러내렸습니다. 대부분 다 그랬거든요. 지금 보시면 지수 내려갈 때 쭉 따라 내려가죠. 그 다음에 그린케미칼은 그린케미칼은 뭐 조금 빠지는 느낌이고 유신도 마찬가지고 급격하게 떨어졌죠. 이렇게 쫙 빠지고 있어가지고 태경비케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락하고 있어가지고 보유 종목을 그냥 돌아볼 그런 판단할 틈이 없었어요. 쭉 흘러내리니까. 그래서 미국 선물지수 빠지면서 코스닥 지수 빠지면서 보유 종목이 전부 다가 쭉 흘러내리니까 이거 그냥 놔두면 수익이 다 줄어들어가 마이너스 날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바로 쫙 던졌습니다. 매도를 했습니다. 제가 매도했을 때 금액이 대충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 쯤에요. 앞쪽에는 그냥 단타 했던 거고 유신이 31,300원 여기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오길래 바로 그냥 정리했고요. 그 다음 한미글로벌도 21,050원 한미글로벌은 부분 매도했습니다. 이게 300만원이 있어가지고요. 21,000원 뭐 앞쪽에는 조금 더 21,300원 대충 뭐 이때쯤이네요. 그래서 일단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여기서 다 팔았습니다. 한미글로벌
그린케미칼도 9,420원에 9,420원이니까 여기서 끝게 내려갈 때 이때 정리했고요. 그래서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평가손익이 안 나오죠. 종가에 다시 잡았습니다. 다 팔고 일단은 쭉 흘러내리니까 이거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 오늘 수익 났던 게 그나마 이 10만원 벌었던 거 다 날렸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급하게 한 25만원 수익 나 있었는데 흘러내릴 때 빠르게 막 매도를 했는데 딸려 내려가 가지고 수익이 확 줄어 가지고 10만원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 매도하고 그 다음 장 끝나고 종가 때 마지막 종가에 그때 이제 다시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풀베팅 하기에는 지금 시장이 너무 불투명하고요. 미국 선물지수도 너무 빠지는 것 같고 내일 또 금요일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풀베팅 안 하고 풀베팅 한 3일 정도 하고 나서 좀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확 줄여가지고 100만원씩 4종목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손절하고 다시 4종목 잡았는데요. 지금 잡은 게 인탑스는 힘이 없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인탑스를 되게 좋게 봤는데 힘이 없어서 던져버렸고 유신 한미글로벌 그린케미칼 태경BK 이렇게 4종목만 다 팔고 다시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100만원씩 4종목 이렇게 보유하고 넘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선물지수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조금 불안감이 있는데요. 요건 일단 뭐 장 끝나봐야 또 미국 증시도 끝나봐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대충 분위기 보니까 어제 제가 장중에 밖에 나갔다 와가지고 국내 증시 빠지는 이유를 몰랐는데요. 일단은 금리 인상 우려감, 뭐 긴축, 그다음에 이런 것들, 기존에 있던 그런 악재들로 인해서 거기다가 이제 러시아가 핵 공격을 할 가능성 뭐 이런 것까지 합쳐가지고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미국 선물 지수가 빠지면서 그냥 하락을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 하락하던 선물 지수가 하락하던 미증시가 장중에 급등해갖고 급반등했던 이유는 영란은행 영국 은행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처럼 영란은행에서 시장 개입을 하겠다. 그러니까 달러가 너무 강해지니까 국채 가격 뭐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영국 입장에서도 지금 상당히 위기 상황이 오니까 시장에 개입해가지고 국채를 매입하겠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채 가격이 일단은 조금 안정을 찾았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게 4.0까지 갔었는데요. 조금 안정을 찾아서 약간 내려왔고요. 그다음 환율도 1444원쯤 갔다가 오늘 아침쯤에는 1422원으로 좀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국채금리하고 환율 이런 부분들이 영란은행이 시장에 개입한다는 그 뉴스로 인해 가지고 미증시 급등하면서 대다수가 조금 안정을 찾았는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되는 것으로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증시가 2% 상승할 때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시장 개입하더라도 이 지금 현재 달러 강세 이 부분을 해결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약간 회의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 선물 지수도 다시 빠지고 있고 효과가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하루짜리 재료였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채금리라든가 달러 강세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좀 미국에서도 좀 금리만 계속 올릴 게 아니고 좀 다른 나라들 입장도 좀 고려를 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자기 나라 괜찮다고 해가지고 실업률 괜찮고 뭐 하기 때문에 뭐 미국 혼자 막 그냥 끌어올리는 바람에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이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태. 그러니까 동남아에 있던 이런 뭐 스리랑카라든가 이런 나라들도 지금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달러가 급등해 버리니까요. 가뜩이나 지금 빚 갚을 능력이 안 되는 데다가 달러가 급등해 버려 가지고 경제 위기 쪽으로 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도 미국에서도 좀 다음 금리는 조금 계속 인상할 게 아니고 좀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로 가야 되지 않을까. 혼자만 살겠다고 그냥 막 달리면 전 세계에 위기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돼가지고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판단이 상당히 힘든 상황. 미국 선물지수가 또 지금 어제 장 끝날 때 제가 방송할 때와 비슷합니다. 나스닥 선물이 한 1.5% 정도로 또 빠지고 있습니다. 밑으로.
자, 그래서 대충 이런 의미로 시장이 상당히 혼란스럽기 때문에요. 위험 관리하면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비중을 확 줄였습니다. 지금 400만 원 정도만 가지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황이 안 좋다 싶으면 바로 그냥 손절하는 쪽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 선물 지수라든가 뭐 모든 지표가 안 좋아가지고 불안감을 느끼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어제처럼 장이 열리고 나면 좀 새로운 변화가 많이 생길 것 같은,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현금하고 넘어가기는 약간 아쉬워서 400만원치만 현재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가진 종목에 대한 간단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일단 그린케미칼은 어제 호재성 뉴스가 나왔었죠. 2차전지 관련한 어떤 신기술을 개발했는데 거기에 관련되는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급등했었고 상한가 들어갔었고요. 오늘 갭으로 떠가지고 만원 돌파를 한번 시도하다가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기서 만원 돌파 시도를 하다가 실패하고 나서 쭉 밀려버렸는데요. 원래부터 팔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늘. 왜냐면 지금 제가 이제 여기쯤에 들어가가지고 한 11% 정도 수익 나 있었는 상태인데 앞에 매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이 정도 매물이면 이거 뚫으려면 엄청난 매수가 들어와야 가능할 겁니다. 근데 시장도 또 안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밀리는 건 당연한 거였고요. 개인적으로 이 매물을 소화하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재료가 뭐 완전히 급등할 그런 재료는 아니지만 나름 지금 세력들이 좀 끌어올리려는 그런 힘도 보이고, 그래서 일단은 이 매물 소화 과정으로 눌리고 돌리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그 매물 다 소화하고 나면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으로 잘 잡았으니까요. 일단 오늘 팔 생각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그냥 홀딩 하겠다 생각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밀리더라도 그대로 일단 2%대에서 팔고 다시 잡은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일단 그리케미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한미글로벌은 네옴시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사우디 왕세자가 10월 중순에 방한한다는 뉴스도 있는 것 같고, 일단은 그런 걸로 해서 네옴시티 재료는 아직까지 살아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일단 요것도 마찬가지 익절하고 나서 다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유시는 한미글로벌이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니까 오늘 좀 많이 빠졌는데요. 빠지기 전에 정리하고 지금 밑에서 다시 잡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종목 자체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거의 뭐 한미글로벌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대신에 이제 내려갈 때는 더 많이 빠져버리죠. 그래서 한미글로벌이 1.47%인데 상승해 있는 상태인데 밀릴 때는 더 많이 빠져버립니다. 5.24%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민하다가 네옴시티 이쪽에 어떤 재료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한미글로벌이 한 번쯤 이렇게 강하게 밀어올리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100만원치 잡았고요. 유신까지. 자, 그 다음 이제 잡은 게 태경BK인데요. 요거는 지난번에 뭐 코르크 해가지고 2차전지 관련한 뉴스 뜨면서 급등했는데 이 부분에 물린 사람들이 손절하면서 지금 뒤로 많이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것도 팔고 다시 잡았습니다. 익절하고 다시 잡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2차전지 뿐만이 아니고 일단 실적도 괜찮은 것 같고 지금 돼지열병 관련한 뉴스가 떴거든요, 어제. 제가 구체적으로 찾아보진 않았는데 경기도 파주 쪽하고 뭐 한 3군데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돼지열병을 안 한 지가 오래돼 가지고요. 일단 간략하게 한번 볼까요? 체시스가 거의 보통 대장으로 움직이니까요. 종목 뉴스 경기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해서 나오죠. 이 종목 지금 돼지열병이 한 군데가 아닌 것 같아요. 체시스가 가장 대장격으로 많이 움직이는 종목이고, 그다음 이글벳, 진바이오텍 뭐 이런 쪽으로 종목들이 쭉 있는데 경기도 김포하고 파주에서 발생되고 그다음 평택 농가에서도 발생되고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여러
돼지농가 여러 군데서 돼지열병이 발생하면 관련주들이 단체로 그냥 상한가 막 들어갑니다. 급등하는데 언제부턴가 이게 약발이 좀 떨어졌어요. 저류독감 때부터 좀 이상 증상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저류독감이 계속 생기는데도 이글백 같은 이런 종목이 저류독감이 계속 생기는데도 뒤로 쭉 밀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으니까 돼지열병이 세 군데 농가에서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갭으로 떴다가 이걸 눌러버리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죠. 이게 지금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가 세력이 매집이 안 된 상태에서 돌발 뉴스로 나와버렸기 때문에 돼지열병이 터질 일이라고는 상상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와버려가지고 여기서 떴는데 밀어 올릴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안 가지고 있는데 세력이 개인들이 여기서 매수했는데 이걸 끌어올리면 다 팔아먹어버리겠죠 애들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갭으로 뜨면 일단 누르는 게 원칙일 겁니다. 그래서 눌렀고요. 오늘 눌렀고 개인적으로는 오늘 쭉 이렇게 봤는데 원래로 치면은 체시스가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근데 체시스가 지금 900원까지 내려갔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워낙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얘는 포기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 한 게 이글벳인데 이글벳도 뭐 실적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음봉으로 밀려가지고 별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 반응은 체시스 그 다음에 진바이오텍 이글벳 제일바이오 요런 쪽으로 지금 돼지열병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태경 BK 쪽으로 잡았습니다. 이거 석회 관련한 종목인데요. 옛날에 돼지열병 때 아마 이때였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요. 2019년도 이때였던 것 같습니다. 강하게 이 주봉입니다. 강하게 밀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돼지열병 처음 발생했을 때 옛날에 아마 지금 이 차트가 맞다면 2019년 이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이때 뭡니까 중부 지역에 휴전선 지역 그쪽 경기도 파주 이런 쪽에서 발생이 됐었어요. 돼가지고 급속하게 쫙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국무총리가 직접 농가에 방문해가지고 생석회 막 뿌리는 이런 방송에 막 나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생석회를 막 뿌리니까 석회 관련해가지고 태경 BK가 여기서 좀 움직였었고요. 그 다음 체시스 같은 이런 종목이 거의 급등하는 모습 나왔었고요. 제 기억에 이글벳 움직였죠.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였었습니다. 근데 일반적이라면 체시스가 대장, 그 다음 이글벳, 그 다음에 진바이오텍, 제일바이오, 우진비엔지 이 종목도 돼지열병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종목입니다. 종목 자체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돼지열병에 사람들이 그렇게 매수세가 안 들어오니까 잘못되면 물릴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 해서 잡은 겁니다. 태경 BK가 실적도 좋고 하기 때문에, 급등했다가 지금 눌렸으니까요. 이평선에 왔기 때문에 요 정도 지지를 받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다가 태경 BK가 돼지열병 쪽으로도 반응을 하니까 이게 이제 왜 이걸 생각을 하느냐면 현재 세 군데 농가에서 나왔는데 이런 상태라면 더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확산하게 됐을 경우에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돌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꼬리 달고 쭉 누르면서 세력들이 매집하는 그런 흐름이 필요했을 거고요. 다 그랬죠. 관련주가 갭으로 떠갖고 누르는 모습이 나왔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고 팔고 해가지고 물량을 좀 확보하고 나면 그 다음 이제 돼지열병 추가 확산하는 뉴스가 나오면 그때는 강하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돼지열병 쪽으로 해서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의미로 일단 100만원치를 잡았습니다. 설명이 오늘 좀 피곤해서 그런지 횡설수설하는 것 같죠. 그래서 일단은 미국 선물지수는 여전히 많이 빠지고 있고요. 일단 다 이익 실현하고 400만원치 추가로 잡았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 시장 상황이 안 좋다면 언제든지 다 던지고 현금화 시킬 그런 생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짧게 대응하는 것이 맞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이 상당히 안 좋고요. 지금 기술적 반등조차도 제대로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장으로 보여집니다. 코스닥 지수가 미증시가 2% 정도 상승했다면 양봉으로 이렇게 올릴 만도 한데 별로 들어올리지도 못하고 그냥 미국 선물지수 빠지니까 쭉 따라 내려가 버리는 그래서 상당히 시장이
분위기가 안 좋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